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니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프론트 데스크 업무 실무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체크인, 체크아웃 영어 이후로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동안은 좀 실무 얘기를 할 때 큰 틀 안에서 업무를 다뤘다면 오늘은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작은 부분이라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으면 모를 만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연박 처리하는 법, 두 번째는 객실 이동, 일명 룸무브 하는 법,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연박 처리를 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연박 처리라고 하면은 조금 단어 자체가 어색하죠. 이거를 쉽게 얘기를 하면 예약 자체를 1일부터 3일까지 쭉 한 번에 넣으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예약건마다 최저가를 1박씩 다 찾는 거예요. A 사이트에서 1박, B 사이트에서 2박, C 사이트에서 3박 예약건 자체의 객실 타임만 동일하다고 하면 이 세 개의 예약을 연달아서 3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예약 사이트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내가 뭐 2박, 3박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한 사이트에서 그 예약을 다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 시간이 있다면 예약 사이트별로 좀 다니면서 최저가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박수만큼 쪼개서 예약을 한다면 같은 객실로 계속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박부터 뭐 예약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투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박 처리의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하자면 예약을 확인을 해야겠죠. 보통 같은 경우는 이해지라는 이름으로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6월 7일에서 8일, 8일에서 9일 이렇게 나눠서 넣는데 이혜지라는 사람의 동숙객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첫 번째 예약건은 이혜지로 넣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예약건은 홍길동으로 넣을 수도 있거든요. 예약실에서 미리 퍼스트콜이랑 세컨콜이 있으니까 이거를 연박 처리를 해줘라 라고 남겨주기도 하고 아니면 체크인 시에 이미 고객이 본인이 예약한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1박은 이혜지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박은 홍길동으로 해가지고 이거 두 개 이어서 같은 객실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예약을 한 시점에서 우선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두 예약건의 일정이 중간에 틈 없이 이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6월 7일에서 8일, 8일에서 9일, 9일에서 10일, 7일에서 10일까지 예약을 해야 되는 건데 중간에 8일에서 9일을 빼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정이 이렇게 다 이어지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예약건의 객실 타입이 같은지를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사실 이거는 근무하는 호텔마다 재량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웬만하면은 객실을 옮기지 않게 업그레이드를 해서라도 같은 객실로 지정을 해주는데 그건 호텔의 사정이기 때문에 내가 타입을 다르게 예약했다고 한들 내가 같은 객실에서 묵을 수 있는 게 개런티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본인의 객실 타입이 예약건마다 같지 않다면 추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한다거나 중간에 짐을 빼서 객실을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수고는 어느 정도 감수는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체크인 받을 때 중요한 거 잊지 않으셨죠? 바로 지불 관계 확인인데요. 예약건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를 다 현장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지불을 하고 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는 이미 지불을 했고 하나는 현장에서 지불을 하는 건으로 이렇게 예약을 하고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예약건을 다 켜서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 예약건이 있어요. 7일에서 8일, 8일에서 9일. 근데 두 개가 다 현장 지불건이고 10만원, 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7일 날 체크인을 할 때 이 20만원을 한꺼번에 승인을 해야겠고 A 예약건이 10만원 현장 지불건 그리고 B 예약건이 이미 내고 온 건이다 라고 하면은 10만원만 받으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A, B 예약건 두 개가 다 이미 지불을 하고 온 건이에요. 그러면 지불 받을 게 없이 근무하는 호텔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지불을 하고 온 건이라면 소정의 디파짓만 받던지 아니면 디파짓 없이 노개런티로 진행을 하든지 이건 호텔 규정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불 관계를 확인을 했으면 조식 포함 유무의 확인입니다. 제 경험상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조금 놓치고 갈 수 있는 작은 부분인 것 같은데 A 예약권에 6월 7일에서 8일까지는 조식이 없어요. 근데 6월 8일에서 9일까지 이 마지막 예약권에는 조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객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두 번째 예약권에 대한 조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고객한테 안내를 해주면서 고객님은 6월 9일 날 2인 조식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때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보통은 두 번째 예약권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의 조식이 언제, 며칠에 먹을 수 있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딱 집어서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사실 이렇게 두 건이면 어렵지 않은데 제가 예전에 체크인 받았던 거는 예약이 한 3개, 4개예요. 근데 두 번째 예약권엔 조식이 있고 세 번째는 없고 네 번째는 있고 이렇게 돼서 1일에는 먹고 2일에는 안 먹고 3일에는 먹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경험치가 별로 없어가지고 첫 번째랑 두 번째 예약권만 조식이 있어 이런 식으로 예약을 했더니 이제 그 고객이 헷갈려가지고 레스토랑을 갔다가 체크인 때 직원이 잘 말해주지 않았다라고 컴플레인을 하셨던 적도 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조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며칠 날 몇 명이 먹을 수 있다라고 정확히 확인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패키지 상품인데요. 첫 번째 예약권은 어떤 패키지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두 번째 예약권에는 패키지 상품으로 와인이 포함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류들 또한 꼼꼼히 확인을 해서 나중에 고객님 다 올라가고 확인이 돼서 객실로 올려드리느니 아니면 내려와서 받아가시느니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예약도 잘 확인했고 지불 관계도 확인을 했고 조식이랑 패키지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객실로 고객이 들어가야 할지 객실을 배정, 어사인을 해야 되는데 오페라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룸플랜이라고 해서 단축키는 컨트롤 F3 이 두 개를 같이 누르면 되는데 제가 예약을 2개로 나눠서 1박씩 하기로 했죠. 근데 이 화면을 보면 나는 7일, 8일 숙박을 하고 9일날 나갈 거기 때문에 7일 날짜 그리고 8일 날짜로 비어있는 객실이 필요한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 10층 32호와 1401호의 차이를 혹시 아시겠나요? 10층 32호는 보면은 내가 투숙을 하는 7일, 8일 같은 경우는 텅텅 비어있죠. 그러니까 이 객실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동하지 않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1401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7일 날짜로는 뻥 뚫려 있어요. 7일 날짜로는 투숙을 할 수가 있는데 8일 날짜로는 지금 누군가가 이미 잡혀 있죠. 그 말은 즉슨 이거를 봤을 때 나는 14층 1호에는 이 사람을 배정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첫 번째 예약권에도 배정을 해놓고요. 두 번째 예약권에도 미리 배정을 해놔서 혹시나 다음날의 예약권에 이 객실을 누군가한테 배정을 하지 않도록 미리 똑같이 어사인을 잡아놔야겠죠. 등록카드를 출력을 하는데요. 뽑아서 고객에게 예약권이 이렇게 나눠져서 예약이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9일날 체크아웃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조식은 9일 날짜로 2명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지불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현장 지불이라 요거에 대해서만 지금 지불을 부탁드리겠다 라고 확실하게 탁탁 집어서 고객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예약을 다 확인했고 지불도 다 확인을 해서 결제 처리가 다 끝났으면 이제 손님한테 객실 키를 줘야 하겠죠. 객실 키를 만들 때는 시스템 자체가 실제로 이 예약권에 지정되어 있는 체크아웃 날짜로 인식을 해서 그때까지 키를 밸리드하게 깠기 때문에 이 상태로 실제로 손님은 2박을 투숙을 하는데 그 1박만 깎게 되면 키가 안 돼서 손님이 다시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키를 만들 때는 밸리드 언틸란에 수기로 그 아웃 날짜를 실제로 투숙이 끝나는 날짜로 지정을 해서 키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방금 키를 만들면서 그 두 번째 예약권에 빨간 색깔 있는 거 보셨나요? 바로 전에도 보여드렸던 그 두남무브 DNM이라는 기능인데 이 객실을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도록 미리 지정을 하면서 한 번 더 그 두남무브라는 칸에 클릭을 해주어서 빨간색 락을 걸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이 객실은
미리 어떠한 사유로 쓰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DNM을 걸어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걸게 되는 거거든요. 손님이 같은 객실에서 연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두 번째 예약건에서도 손님이 나가는 날까지 그 객실에 개런티가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배정도 해주고 DNM, 두납무브도 걸어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이 객실은 미리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쓰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손님을 올려 보냈으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시스템 처리를 해야 할 텐데 두 번째 예약건에 이렇게 DNM, 두납무브를 걸어주고 두 번째 예약건이 시작되는 날짜에다가 트레이스라는 기능으로 연박 처리를 해달라는 메모를 남겨두게 되는데 왜 두 번째 예약건의 시작 날에 하게 되냐면 이미 이 시스템은 6월 7일 날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체크인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은 7일이니까 7일을 체크인 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8일 날짜 예약건을 시스템은 7일인데 체크인 시킬 수가 있을까요? 7일 날짜를 체크인을 시켜놓고 다음 날짜 두 번째 예약건이 시작하는 날짜에 이렇게 연박 처리를 해달라고 트레이스를 남겨놓으면 7일 날짜에 야간조에서 이 시스템을 엔드 오브 데이 오딧을 돌리고 나면 이 시스템 자체의 비즈니스 데이트가 8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비로소 이 첫 번째 예약건은 체크아웃을 해야 하는 날짜가 된 거고 이 두 번째 예약건, 8일 예약건을 체크인을 해야 되는 날짜가 된 거죠. 7일 날짜 예약건을 8일 날 체크아웃을 시키고 이 두 번째 예약건을 체크인을 시키면 되겠죠. 이때 야간조들이 뭘 보고 연박 처리, 그러니까 체크인 처리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연박 처리를 하면서 남겨뒀던 이 트레이스를 보고 이 사람이 연박이라 또 예약건이 있기 때문에 연박 처리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첫 번째 건 체크아웃 시키고 두 번째 거는 체크인을 시키겠죠. 두 번째는 객실 이동, 일명 룸무브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객실을 이동하는 거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유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정말 객실이 생각보다 좁아서 뷰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정비가 잘 안 돼서 컴플레인을 해서 옮겨가야 할 때 위층 소음 때문에 컴플레인을 해서 지불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느라 다른 객실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룸무브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우선 전화가 오겠죠. 언니 지금 객실이 생각보다 뷰가 너무 막혀 있는데 지금 저 어차피 객실 쓴 것도 없고 좀 앞쪽으로 해서 트인 쪽으로 객실을 이동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객실 재고만 보고 오늘 재고 있으니까 해도 되겠다. 네 알겠어요. 금방 올라갈게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객실이 이 전면부 트인 쪽으로는 정비가 된 게 없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고객이 객실을 이동을 요청을 했을 때 지금 당장 이동이 가능한지 당장 나온 객실이 없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알려주고 도와주도록 해야 하고요. 아니면 굉장히 또 빈번한 게 제가 객실에 들어왔는데 선반에 먼지도 너무 많고 지금 베개에도 머리카락이 잔뜩 있어서 내가 묵을 수가 없다. 나 지금 당장 다른 객실로 바꿔달라 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해서 마침 같은 층에 같은 타입으로 다른 객실이 정비가 된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옮길 객실을 확인을 안 하고 마음이 급해서 얼른 다른 객실 키만 주고 이제 옮겨주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객실에도 머리카락이 더 심하게 잔뜩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컴플레인 때문에 객실을 옮기는데 그 객실에서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옮길 객실은 확인을 하고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옮길 객실이 확인이 됐고 올라가서 객실을 옮겨드리면 됩니다. 지금 이 시스템상으로는 저는 아직 10층 32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원하는 객실이 딱 맞는 타입이 904호라는 객실이 있는 거죠. 옵션이라는 기능이 가서 룸무브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룸무브를 통해서 옮길 객실로 시스템 상으로 룸무브, 그야말로 객실 이동시켜주면 되는데요. 리즌란에는 알맞은 코드를 넣어주던지 아니면 사유를 수기로 적을 수도 있고 룸무브를 하게 되면 기존에 10층 32호 있는 방의 상태를 정비가 다 된 상태에서 사용을 했으니까 특정 상태로 변경을 시켜놔야지 이거를 공실 상태로 시스템에 처리가 됐을 때 다른 누군가가 쓰지 않겠죠. 내가 10층 32호에서 904호로 옮기면서 10층 32호의 객실 상태를
정비가 다 된 인스펙티드 상태로 그냥 떨궈버린 거예요, 이 객실을. 이미 시스템상으로 나는 904호에 있으니까 10층 32호는 다른 사람이 입실이 가능한 상태로 공실로 남게 되는 거죠. 다른 직원이 다른 손님을 체크인을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때는 꼭 고객이 이용한 객실을 터치업이 필요한 상태로 변경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객실을 옮기면서 10층 32호를 픽업이라는 상태로 만들어 두었고요. 이 픽업 상태는 현재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이 객실이 공실이더라도 픽업이니까 이 객실은 지금 사용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인지를 해서 쓰지 않게 되겠죠. 자, 그렇게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고 객실의 이동을 도와주고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는데 우선 하우스키핑에서는 그 객실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이 10층 32호가 아까는 정비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픽업 상태로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하우스키핑이 알려줘야겠죠. 지금 10층 32호에서 904호로 객실 이동을 했고 사유는 고객의 정비 불량 컴플레인 아니면 뷰 컴플레인 등으로 공유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하우스키핑에서는 저희의 메시지를 확인을 해서 10층 32호의 객실을 보고 간단한 턴치업만 필요하다면 그거를 확인을 해서 또다시 다른 고객이 입실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겠죠. 이렇게 하고 아까 10층 32호로 체크인을 했을 때 등록카드에 고객이 서명을 했겠죠. 그렇다면 이 고객은 지금 904호에 있지만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등록카드는 10층 32호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10층 32호도 찍 긋고 904호로 바꿔놔야 하겠죠. 만약에 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해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큰 메모할 거리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고객의 컴플레인, 소음, 정비 불량 등으로 고객이 이동을 하게 됐다면 그 분은 우리가 체크아웃을 할 때 조금 더 잘 케어를 해줄 수 있도록 소정의 메모를 남겨두어서 나갈 때 한 번 더 사과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오늘은 이렇게 프론트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매일 겪는 연박 처리랑 객실 이동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러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실무에서 몇 번 겪어보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말로만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영상을 보시고 실무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에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얼른 만나요. 안녕!